매출세액 계산. 첫 번째 기본 문제로서 과세 표준을 물어본다면 국내 공급분이랑 영세율 부분 나눠가지고 계산하면 되고, 근데 과세 표준이랑 매출세액이랑 따로따로 구할 수 있다는 거 조심해야 된다. 영세율은 0%이기 때문에. 납부세액 등을 물어보면 그냥 세액 기준으로 한 번에 퉁쳐서 계산을 하기. 부동산의 일괄 공급. 부동산을 일괄적으로 공급한다고 하면 이때 토지는 면세고 건물은 과세. 다만 여기서 뭐 주택 부분은 제외되긴 하지만 잘 문제는 안 나온다. 토지 건물 가액 등이 분명한 경우에는 건물 등의 실지 거래 가액으로 하고, 이 일괄 공급할 때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안분을 해야 되는데, 안분한 금액의 차이가 30% 이상인 경우에도 이제 그냥 안분을 해준다. 안분 산식. 토지, 건물 등이 모두가 감정가액이 있으면 어느 하나 전부 감정가액이 어느 하나 또는 전부가 감정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 어느 하나 또는 전부 감정평가액이 없거나 기준시가도 없다면은 장부가액으로 안분, 그것도 없다면 취득가액으로 안분. 후에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은 다시 기준시가로 안분을 한다. 이때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은 다시 기준시가로 안분을 해도 하는 경우에 감정가가 있어도 2차 안분은 항상 기준시가로 해야 된다. 위 모두가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대로 한다. 즉 부동산 일괄 공급에서 안분할 때 감기장치인 거. 이때 감정평가액은 직전 플러스 당기의 감정가액까지만이다. 계산 틀. 양도가액이 있으면 토지 건물 기계로 나눠주고, 위에 토지 건물 합치고 기계, 만약에 장부가라고 하면 토지 건물은 합치고 기계는 따로 빼고, 이 토지 건물은 다시 기준시가로, 항상 감정가액이 있더라도 기준시가로 안분을 해야 된다는 거.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안 돼 있으면 그냥 나와 있는 대로 안분을 하면 되고,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안분 가격에도 이제 부가가치세를 추가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실제 각각 공급가액이 있는 경우에 실제 금액을 이렇게 가나다로 나누고, 안분 금액을 나눠봤을 때 가 빼기 A 나누기 A, 안분 금액이 분모로 내려오는 게 이제 30%가 넘어가면, 하나라도 30%가 이상이면은 구분이 명확해도 안분한 가액으로 계산을 한다. 부동산 임대 용역. 일반적인 경우 임대료, 관리비 수입, 감주임대료 이렇게 세 개가 다 합치는 경우고, 임대료는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할 임대료고 둘 이상 과세기간에 공급이 된다. 근데 선불 또는 후급으로 한 번에 받았다. 이때 초월 산입, 말월 불산입으로 월수 안분으로 나눠준다.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는 때는 그 전체 금액이 그냥 임대료이다. 관리비 수입. 순수 관리비는 청소 등 난방비 등을 얘기하며 이건 공급가액이 맞다. 공공요금 징수액, 전기료, 수도세 이런 것들은 공급가액, 이런 것들을 관리비로 받으면 공급가액이 아니다.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 교통유발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엔 공급가액에 포함을 한다. 간주임대료, 전세금, 임대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이며, 이때 산식은 임대보증금 적수, 이 적수의 시작은 임대기간 개시일부터 이자율 곱하기 이자율 나누기 365분의 1. 이자율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말한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을 임대료에 충당한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전세금, 임대보증금 등으로 한다. 예를 들면은 1월에는 이제 보증금을 받아서 1월 말에 임대료 시효 수령, 근데 2월 말에는 임대료 수령을 안 했을 때 이 보증금에서 충당을 시켜버려서 이때부터는 보증금이 90이 되고, 이거에 대한 적수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 겸용주택이 있는 경우, 이때 임대료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다음 이때는 총 임대료를 계산을 하고, 이 총 임대료에서 건물 임대료, 토지 임대료로 안분을 해주는데, 이때는 감기장치가 아니라 그냥 기준시가로 안분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스텝 2. 건물 임대료는 주택 임대료, 상가 임대료, 토지 임대료는 주택 부수 토지, 상가 부수 토지 이렇게 나누는데, 이때 건물은 주택이랑 상가가 이제 크냐 작냐, 주택이 더 크면은 그냥
다 주택인 거고, 주택이랑 상가 같거나 주택이 더 작은 경우 안분을 해준다. 주택 부수 토지 민 1. 토지 면적 곱하기 건물 면적 분의 주택 면적. 그 다음에 2는 맥스 주택 면적의 정착 면적 곱하기 5. 도시 이제 외 지역이면 곱하기 10. 사업용 건물의 부수 토지면은 이 부수 토지는 총 토지 면적에서 앞서 계산한 주택 부수 토지를 뺀 가액. 복층인 경우에는 건물 전착 면적에서 건물 면적에서 주택 면적을 건물 면적 분의 주택 면적을 곱한다. 재화 수입에 대한 과세 표준. 기본사항 계산. 재화 수입에 대한 과세 표준은 관세 가격에 플러스 관세, 플러스 개별소비세, 주택교통환경에너지세, 교육세, 농특세 등을 더한 가격이다. 이거 위재매입세 공제액은 그냥 관세 가격인 거 주의할 것. 보세구역 거래. 보세구역의 취급. 국외에서 이제 보세구역으로 들어왔을 땐 수입이 아니고, 이 보세구역 안에서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공급이 있을 수 있고, 이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한 게 수입이다. 따라서 재화의 수입은 세관장이 거래징수를 하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 표준은 아까 말했듯이 관세 가격에 플러스 관세, 플러스 개별소비세, 주택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특세. 재화의 공급인 경우 공급자가 거래징수를 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며, 공급가액은 이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수입할 때 공급가액을 그냥 빼서 계산을 한다. 하지만 이때 선화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화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는 특례가 있다. 이제 국내 계산서의 사례 문제를 이렇게 계산의 사례 문제를 보면, 국외에서 보세구역으로 원자재 관세 가격이 10일 때 이제 다시 완제품을 국내에 15 가격에 하고, 이때 관세 등이 2가 부과되었다라고 하면은 수입은 처음에 관세 가격 10에서 플러스 관세 등을 더한 12가 되고, 재화의 공급은 완제품 판매 가격인 15에서 빼기 수입 때 수입의 공급가액인 12를 뺀 3이 재화의 공급가액이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선화증권이 양도되면 그냥 바로 재화의 공급 처음에 15 자체가 공급가액이며, 나중에 수입 12를 또 이제 내고, 나중에 이제 매입이 공제가 되겠다. 이거는